죽음을 부르는 시한폭탄 중풍을 막아라. 중풍 권위자 장현진 박사가 나섰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기혈 순환만 잘 시켜줘도 마비나 중풍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전신 기혈 순환 운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중풍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혼동하기 쉬운 중풍의 증상, 쉽고 확실하게 구별하는 비법 전격 공개. 27년간 중풍 환자를 치료한 장현진 박사의 중풍 예방 특급 비책 지금 공개됩니다. 네. 장현진 한의학 박사님이십니다. 네. 네. 자,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지는 질병이 바로 치매와 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이 두 가지 질병을 가장 걱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떤 연구기관에서 네.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을 조사한 결과 1위가 치매, 치매죠. 2위가 중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두 질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영구적으로 뒤따르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요.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보통 우리가 풍 맞았다, 풍 맞았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실제로 이 풍이 온 분들을 보면 손을 떠신다거나 이렇게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시거나 말씀이 잘 안 나오고 어눌해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예로부터 이 네. 중풍을 저희가 백병지 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백병지 장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난치병 중에 아주 난치병이고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에 걸리면 심장과 뇌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많은 폐해를 남기는 것이 바로 근육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팔다리 근육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혀의 근육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이외의 전신 근육, 아주 온몸에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중풍에 걸리면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참 중풍에 걸리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참 후유증인데요. 맞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풍 후유증 화면 보여주십시오. 중풍 후유증 안면 마비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근데 이 안면마비는 이 대뇌 운동 영역에 중풍이 생기면 안면 근육이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입이 삐뚤어지고요. 네. 그리고 침이나 음식을 넘기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흘리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연하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언어장애도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운동 영역에 중풍이 생기면 발성 근육인 입술, 혀, 목 등의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의식이 있어서 말을 이해는 하는데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마비가 되니까 이 말이 어눌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음장애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보통 네. 우측 마비가 있을 때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예. 다음 중풍 후유증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보여주세요. 반신불수 감각장애입니다. 이 중풍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후유증이 바로 한쪽 팔다리를 모두 못 쓰게 되는 반신불수입니다. 이 한쪽에 힘이 없어지면 운동장애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잘 걷지 못해서 보행장애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몸에는 운동신경과 지각신경이 있는데 이 지각신경에 장애가 오게 되면 이제 감각장애가 오게 되는데요. 이 감각장애는 몸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저리거나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도 되고요. 네. 이게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뜨겁거나 차가운 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깔았는데 화상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욕창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외삼촌이요. 굉장히 일찍 풍을 마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 외삼촌이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풍을 마셨는데 그때도 되게 건장하셨어요. 경찰 지역 서장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위풍당당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되게 멋있었는데
어느 날 반이 딱 그게 되시고 제가 충격적인 건 물을 이렇게 드시는데 한쪽으로 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러는데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선 진짜 멋있고 나 외삼촌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 충격이 엄청 컸었죠. 마음 아팠겠네. 네네. 아, 그렇구나. 예. 아유, 지금까지 나온 그 단어들이 안면마비, 언어장애, 반신불수, 감각장애. 전부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드러나는 증상들이어서 이 환자들을 좀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영실 씨와 최정원 씨는 어떠셨어요? 곁에서 지켜보시기에. 일단 저희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제가 휴가를 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를 돌봐드렸고 본인이 아무것도 한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목욕 같은 거 다 시켜드리고 먹여드리고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이 꼼짝을 못하고 간호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또 마음대로 못 쓰니까 또 짜증을 내세요. 뭐 그러다가 또 다시 글씨 연습하고 색깔 칠하고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이렇게 꿰는 거 연습하는 거 보면 다시 애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가슴도 아프고 안쓰럽고 그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빠가 몸을 못 쓰시게 되니까 제일 먼저 주변에 이렇게 다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연락도 다 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몸을 잘 못 움직이시니까 혼자 하시려고 하는데 보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또 넘어지실까 그래서 부축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내비두라고 나 혼자 한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셔서 왜 이렇게 고집만 피우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은 아빠가 아빠 몸이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가장 답답하고 힘든 거는 아빠 당신이었을 텐데 네.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가끔 좀 답답하니까 좀 빨리 하셨으면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지금 죄송스럽고 네.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중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후유증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주십시오. 이번엔 호흡장애와 치매가 호흡장. 이야, 이거 먼저 이제 호흡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뇌에 병변이 오게 되면 뇌의 혈행순환이 원활치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가 붓게 되고요. 그래서 뇌 부종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뇌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압에 의해서 호흡 중추인 연수가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 빨라지기도 하고 불규칙하게도 되는데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의식장애가 오거나 혹은 사망할 수도 있는 정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이제 치매가 또 오게 되는데요. 네. 뇌병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중풍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뇌 그 중추신경계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그것이 혈관성 치매가 되는 그런 발병 원인이 됩니다. 뇌 혈관에 손상을 입으면 혈관성 치매, 네. 그리고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이 오래되면 또 파킨슨 치매, 여러 치매가 있습니다. 특히 근데 바로 이 혈관성 치매는 중풍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중풍을 치료를 잘하면은 혈관성 치매도 악화를 막거나 또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혈관성 치매로 인한 그것은 바로 중풍을 잘 관리하면 그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서재걸 박사님, 중풍이 이런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 뇌세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뇌신경세포가 많게는 1분마다 190만 개씩 또 사멸하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뇌 기능은 3.6년이나 퇴화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리면 중풍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혼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깨어나도 후유증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 몸의 떨림과 마비, 중풍과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 전격 공개. 우리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증상들. 하지만 치명적인 중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증상을 중풍과 구별하는 방법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부터 보도록 하죠. 안면경련. 경련. 안면경련하면 눈이나 입, 볼이 떨리는 그런 증상이 대표적인 건데, 권효조 박사님, 안면경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까? 네, 많죠.
안면경련은 얼굴 일부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현상입니다. 주로 눈에서 시작돼가지고 심하면 눈이 감기고 입술이 올라가고 실룩실룩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새로 환자가 발생하고요. 주로 연령은 30대, 60대.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안면경련 심할 때는 막 그냥 거울 보면은 막 떨리는 게 보여요. 확실하게. 아니 그리고 막 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어떨 때 방송하다가 막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여기 살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네. 너무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근데 박사님 이런 이렇게 막 안면 경련 이런 것도 네. 약간 중풍과 연관이 있나요? 중풍 전조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떨림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눈떨림의 원인을 저희가 보면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주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과로, 또 과도한 운동을 한 이후 또 많이 떨리게 되고요. 네.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 마그네슘 부족 같은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안면 경련의 원인을 그래서 중풍과 구분을 해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눈떨림이 특히 많이 오는 이유는 눈 쪽이 제일 얇아서 그래요. 피부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있는 쪽이 눈이어서 그렇지 우리 몸에서 근육들 작은 떨림 같은 것들 경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은 그 무거운 물건이면 우리가 놔도 떨림 증상이 좀 진행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또 경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었을 때 근육은 떨림 증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 떨림은 남성보다도 이 혈관벽이 약해서 눈 떨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제가 보는 환자분들도 이 안면 신경마비나 떨림 증상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이 먹는 걸 잘 보충만 해줘도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 양과 먹는 양을 아주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충을 하시고 쉬면은 그게 많이 소모가 덜 될 거 아니에요, 영양분들이. 그러니까 쉬면 낫는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면 경련이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로나 영양 부족이 아닌 중풍 때문에 오는 안면 경련 구별법은 없습니까? 이 눈떨림이 수일 동안 지속되거나 거기에 동반해서 두통, 어지러움, 구토 이런 그 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중풍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병원에 가시면 많이 하십니다. 엄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주먹을 힘을 꽉 주십시오. 힘껏 주십시오. 이럴 때 이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또 어떤 그 통증이 오거나 안면 떨림이 왼쪽에 나타나고 손과 발의 증상이 같은 쪽에 나타난다면 중풍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증상을 알아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증상별 중풍 구별법 두 번째로 안면 마비군요. 네. 네. 우리 얼굴에 표정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안면신경으로부터 관장되는 그 표정근입니다. 그곳이 마비가 되면 눈, 뺨, 입술 주변 이런 데 분포되어 있는데 네. 이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거나 혹은 양치할 때 물이 흐르거나 네. 또 휘파람이 불어지지 않거나 양볼에 이렇게 바람을 한번 넣어보시면 이 바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네. 한쪽에 이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아 맞아 우리 그 치과 가서 한쪽 마취하고 나서 이렇게 푸앙 네, 맞습니다. 아, 그 맞아요. 그 느낌이군요. 예, 정확합니다. 보통 구안화사라고 하잖아요. 입이 돌아가도 그걸 푹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면마비가 구안화사를 말하는 건가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그 구안아사증이 안면 마비에 의한 것이 있고 중풍에 의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구별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죠.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마에 주름이 없네요. 한쪽이. 왼쪽 분은 한쪽에만. 그러시면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중풍에 의한 구안아사 같습니까? 오른쪽 아닐까요? 한쪽이 다 왔을 때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고 했으니까 예, 지금 오정현 씨가 잡고 있는 쪽이 중풍, 중풍 같아요. 이쪽이 구안화사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틀렸나? 안 되네. 이럴 수가. 그래서 이 아니네요. 혼동되는 증상 중에 이 안면신경마비와 중풍에 의한 구안화사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 그림을 잠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이마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정확하게 이쪽 반쪽이 마비가 되어 있고요. 눈썹 보면 딱 티가 나요. 예, 눈썹과 이쪽이 눈썹이 튀어나죠. 아예. 여기를 나눠보면 요 부위가 주로 마비가 와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아주 심각한 중풍 경우에는 실은 눈 알이 돌아갑니다.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 얼굴 반쪽 전체가 마비되어 눈썹을 위로 올렸을 때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중풍의 경우 반쪽 얼굴의 눈 아랫부분만 마비되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속해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중풍과 구별해야 할 증상 보여주세요. 네. 세 번째는 손마비군요. 마비. 이게 중풍의 대표적인 증상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손마비는 우리 중풍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엄지와 검지에 마비가 오면 네. 3년 내에 중풍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마비는 굉장히 눈여겨본 전조증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엄지와 검지에 마비가 오는 질환 중에 중풍 말고 경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이 일어나면 바로 똑같이 엄지와 검지에 감각 이상이나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인지 중풍인지 이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목을 앞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통증이 손가락 부위에 국한되면서 아픔이 온다면 그거는 목 디스크를 의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비된 손가락 쪽에 얼굴이나 발 쪽에 같은 마비가 동반된다면 중풍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쪽 손가락에만 오면 그건 디스크를 의심하면 되고 전신에 나타나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중풍을 의심하면 된다고요. 확실히 아시겠네. 아니 그리고요. 저희들은 또 이렇게 주부들은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제 의도와 상같지 않게 막 이렇게 그릇이 확 이렇게 놓쳐지기도 하고 막 깨지기도 하고요. 네. 또 저희 친구는 같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놀다가 이제 커피를 받아오는데 순간 커피를 확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야 너 조심해. 막 장난은 아니지만 막 야 너 풍 조심해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혹시 이런 중풍과 관련이 있나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흔히 수전증이라고 하죠. 수전증. 이거는 이제 다행히 풍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조양기 씨처럼 평소에 문제가 없다가 네. 어떤 컵을 들거나 혹은 펜으로 뭘 글씨를 쓰려고 할 때 원인 불명으로 유난히 이제 손떨림이 있는 부분을 본태성 떨림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수전증의 원인이 또 다양히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공포나 또 불안하면 우리가 이제 떨죠. 네. 또 과격한 운동 후에 또 무슨 기구 운동 같은 거를 열심히 하고 나면 갑자기 찾지 않은 느낌이 떨죠. 물 마시는데요, 이렇게. 극도의 이런 긴장이 오게 되면 기혈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떨림이 오게 되고요. 박사님, 중풍뿐만 아니라 뭐 단순한 떨림, 저림, 마비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풍을 포함한 모든 풍증, 이 풍증이 결국 나쁜 바람의 기운이 원인인데요. 네. 이 바람이 정체하지 않도록 기혈 순환만 잘 시켜줘도 일반적인 떨림이나 마비나 중풍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배출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 전신 기혈 순환 운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전신 기혈 순환 운동. 자, 오정현 씨와 윤택 씨가 함께 배우도록 하죠. 네. 나오시죠. 전신 기혈 순환 운동이라니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떤 동작인지 천천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네. 손바닥
손등 박수치기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놓으시고요. 박수 치듯이 한 번, 그다음에 다시 엄지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손등을 마주칩니다. 두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혈 순환의 목적이 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가 동작이나 체조를 할 때 천천히 하듯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이게 진짜 쉬워 보이는데 박사님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한방적으로 이 손발은 모든 몸의 기가 흐르는 통로의 경락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손발에는 총 14개의 경락 중에 12개가 지나는 만큼 이 순환 기능이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 손바닥 경락과 손등 경락이 있는데요. 이 손바닥의 경락은 인체의 내면을 뜻하고요. 손등은 인체의 외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치는 것이죠. 우리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 정전기가 일어나죠.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을 이렇게 치게 되면 음극과 양극이 교대되면서 마치 전기가 발생되는 발전기의 원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반복을 해줘야 돼요? 팔이 아프기 시작해요. 한 번에 한 3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 제약 두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뭔가요? 제가 아까 손발이 우리 인체의 기가 흐르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이제 발을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양발 밀당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발 밀당 체조. 예. 두 분 매트에 한번 양발을 이렇게 쭉 펴시고요. 양발을요? 왼발, 오른발 차례로 반대로 몸쪽으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예, 맞습니다. 반대로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이게 준비 운동입니다. 한 번씩, 한 번씩. 한 10회 정도 이렇게. 종아리가 막 당겨요. 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어껴서 비껴서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양발을 서로 반대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좌뇌와 우뇌의 혈액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뇌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기혈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 10번 다 하셨으면 준비 운동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네. 오른 발가락을 왼쪽 발가락 위로 겹쳐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힘의 엄지 방향을 오른쪽 발을 안쪽으로, 왼쪽 발은 바깥쪽으로 땡기는 밀당을 거야, 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 신경기 방향. 하는 것처럼요.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또 반대로 바꾸시겠습니다. 반대로. 이게 지금 손을 짚어줘야지 힘이 받아서 잘 되네요. 반대로 하나, 이렇게 둘, 셋. 이렇게 각 3초씩 유지하시고 이렇게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현 씨 그렇게 하니까? 지금 힘이 굉장히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위에 발이 여기 왼쪽 발을 막 당겨주니까 이 종아리가 완전 시원하고요. 허벅지도 아주 단단해지고.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발 마사지 할 때 느끼는 시원함이랑 또 다른 느낌의 시원함이 있어요. 자, 박사님. 다음 동작은 뭡니까? 네, 이번에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골고루 손발의 저림을 예방하고 중풍 예방에 효과적인 그런 혈액 순환 방법을 돕는 그러한 동작인데요. 여러분 오랜 서 있거나 지금 오래 서 계시고 이제 피로하시고 그럴 때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동작을 하시나요? 벽에다가 이렇게 네. 다리 올려놓거나 아니면 좀 베개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있으면 금방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던데요. 부종도 훨씬 네. 빠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발을 본인의 심장보다 높이는 동작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발끝을 심장보다 이렇게 높여서 발을 높이게 되면 발끝으로부터
모세혈관의 피가 심장 쪽으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맥 피가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오고요. 그리고 심장으로부터 동맥 피가 자연스럽게 그 모세혈관으로 돌아가게 돼서 실은 이렇게 그 발을 위로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실은 모관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의 운용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똑바로 누우시고요. 누워요? 누구래요? 그러시고 네. 발과 팔을 네. 천정 쪽으로 똑바로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 이렇게요? 예, 발도 펴서요? 들어주시고. 예, 펴서 들어주시죠. 이 상태에서 박수 치시겠습니다. 손도 치시고 발도 치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5번 하겠습니다. 다리가 1번, 펴지지는 않고 2번, 저뭐 세 번. 개구리가 들어누워서 지금. 괜찮습니다. 4번, 네? 5번 들으시고 서로 X자로 교차해서 5번 하겠습니다. 헐랭이 박수. 한 번, 오. 좀 운동 되겠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3번, 펴져 있어요? 4번, 5번. 희한하네. 10초 쉬시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그 5번 박수 치시고 5번 X자로 교대하신 후에 10초 쉬시고요. 이걸 이제 한 세트로 네. 3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편한 만큼만 올려주시고요. 박수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X자로 교대. 하나, 아니, 윤태식처럼 이렇게 살짝 둘. 굽히고 해도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하면은 예. 무릎을 굽혀도 되는 거죠? 예, 됩니다. 이 운동의 포인트는 무릎을 굽혀도 되는 거죠? 예, 됩니다. 이 운동의 포인트는 모관 운동의 응용 방법으로 말초 혈행을 심장으로 잘 돌려주기 위한 기혈 순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계속 갈수록 좀 많이 힘들 때 이렇게 10초 쉬니까 네. 이게 수축됐다 이완됐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기혈 순환이 왕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디 윤태 씨 힘들어요? 예, 아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계속 하니까 이 동작이 커질수록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아주 천천히 예,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시고요. 쉬시고요. 예. 환절기 우리 몸을 위협하는 중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날벼락처럼 찾아오는 질병은 없다는 거 다들 아셨죠? 자,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알고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 평생 중풍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네. 그리고 지금도 중풍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자!